우리가 흔히 느끼는 전기차들은 처음 나왔을 때 그 모습 그대로예요. 자동차로 따지자면 칼 벤츠가 만든 첫 번째 내연기관 자동차? 그걸 타보고서 자동차를 논하기는 좀 섣부르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 등장한 이 Q4라는 전기차는 우리가 고급 자동차, 잘 만들어진 자동차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독일 회사에서 만든, 그것도 스페셜 모델이나 값이 너무 비싸서 아무나 탈 수 없는 차로 만든 것이 아니라 누구나 탈 수 있는 차로 만든 아우디의 가장 많이 팔리는 세그먼트에 등장시킨 전기차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습니다. 일단 이 차에 타자마자 제가 확인하고 싶었던 게 있어요. 주행거리예요. 우리나라 인증을 받은 주행거리는 357km. 불을 보듯 뻔하죠. 주행거리가 너무 짧다, 이런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이 차가 달릴 수 있다고 표시하고 있는 주행거리는 396km예요. 지금 현재 배터리 잔량이 83%인데 396km. 무슨 얘기냐? 국내 인증보다 더 달린다. 우리나라의 전기차 주행거리 인증 방법이 다른 나라랑 좀 달라요. 우리나라가 가장 좀 보수적으로 재고 있어요. 그래서 국산 차들은 뭐 우리나라나 외국이나 거의 비슷비슷한데, 외국 차들은 우리나라 들어오면 좀 줄어드는 경향이 있어요. 특히 유럽 출신 전기차들이 약간 불리한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83% 충전했을 때 396km를 달릴 수 있다고 하니까 400km 이상 달린다 보면 되고, 실제로 이 차를 가지고 테스트해본 결과 서울에서 부산까지 간 다음에 좀 더 남았다 그래요. 주행거리는 한 400km 정도로 보는 게 적당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어느 정도 달리는지 한번 달려볼까요? 바퀴가 노면을 그립하고 있다는 감각은 그 개념을 알고 있건 없건, 초보 운전자건 베테랑 운전자건 자동차 레이서건 간에 알게 모르게 그 느낌은 다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그걸 모른다 그러면 운전을 안전하게 할 수가 없어. 우리가 빙판길 운전할 때 무섭잖아요. 트랙션이 없다는 게 바로 그 느낌이에요. 그런데 최근에 기존 자동차 회사들이 전기차를 만들면서부터는 그런 느낌이 많이 사라졌죠. 명확하게 얘기하자면 독일차 브랜드들이 전기차를 만들기 시작하자마자부터 그 느낌이 사라졌어요. 그게 바로 제가 독일차 회사들이 전기차를 만들어서 양산해서 보급하는 걸 기다려왔던 이유입니다. 왜냐? 초창기의 전기차들처럼 미끄러지는 감각으로는 처음에 신기함은 줄 수 있지만, 아, 이 차 너무 좋은 차다, 너무 훌륭하다가 될 수 없어요. 그건 그냥 브랜드 가치의 문제가 아니고 타보고서 이 차는 너무 좋다, 너무 훌륭하다로 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신기하다일 수는 있어요. 신기하다일 수는 있는데 그 신기함이 오래가지 못할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왜냐면 차랑 대화가 안 되거든. 인류가 100년 동안 좋은 차라고 여겼던 가치가 그렇게 바뀔 수 있을까? 아우디가 자동차의 주행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는 바퀴 4개를 모두 굴려야 한다 라고 생각해서 그 기술을 개발하기 시작한 게 70년대 말이에요. 그리고 빠르게도 80년대부터 보급을 시작했고, 지금은 누구나 아는 단어가 됐어요. 꽈트로라는 건 그 이전까지는 험로 주파용 자동차들에게만 필요하다고 여겼던 4바퀴 굴림을 모든 차에 다, 말하자면 일반 세단, 외건, 스포츠카까지 다 4바퀴를 굴려서 구동력을 4바퀴에 전달하면 운전자는 더 완벽한 조작감을 느낄 수 있다 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 결과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후륜구동의 대명사였던 BMW 엑스드라이브란 이름으로 사륜구동 채택하고 있죠. 메르세데스 벤츠 후륜구동의 대명사였어요. 역시 포매틱이란 이름으로 사륜구동 대입하고 있고 거의 모든 라인업에 다 넣고 있어요. 아우디가 생각하는 트랙션을 누구나 느낄 수 있게 하는 것이라는 것의 장점을 모든 브랜드들이 다 동의했다는 얘기고, 그리고 그 차들이 많이 팔린다는 얘기는 소비자들도 그것을 안정감, 안심감, 주행 감각의 좋음이라고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차를 운전할 때 트랙션을 느낄 수 있냐 없냐는 너무나 당연하게도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말이 길어졌는데 이 차를 타고서 제가 느낄 수 있었던 첫 번째, 트랙션을 느낄 수 있어요. 이 차는 완벽하게 트랙션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거 핸들링 봐라. 아, 그렇다면 동력 성능은 어떤지 한번 봅시다. 코너링. 아, 요게 트랙션이야. 이거 트랙션 감각이 없으면 코너를 돌 때 훅 바깥으로 밀려나가는 느낌만 받아가지고 되게 무서워요. 그리고 전기차가 뭐 무게중심이 낮으니까 밑에 깔려있다고는 하지만 위가 이렇게 옆으로 움직이는 느낌을 받을 때 상당히 무서워. 근데 얘는 내가 익숙한, 지금까지 20여 년간 타왔던 내연기관차를 움직이는 것처럼 밟았을 때 나가는 감각, 차가 기울어지는 감각, 바퀴로 힘이 전달되는 감각이 동일해. 그러니까 익숙하다는 거죠. 트랙션을 오 밟아. 아, 요거지. 독일차 외에 거의 모든 전기차는 이렇게 달리면 차가 어딘가로 빠져버릴 것 같은, 미끄러져 버릴 것 같은 느낌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게 전기차 시대의 전기차로서 다르다는 게 아니고 내연기관차일 때도 그랬어. 아우디 Q4는 명백하게 독일차야. 이 차는 눈 감고 타도 아, 이거 독일차네 알 수 있어요. 내가 그 거의 종교에 가까운 다른 전기차 브랜드 별로 안 좋아하는 이유가 그거야. 거기엔 이 감각이 전혀 없어. 차를 물론 믿고 맡겼을 때는 뭐 달릴 수 있을지 몰라. 한계 성능이 어떻걸 떠나서 그걸 나랑 대화가 안 되는데 뭐. 운전을 좋아한다, 운전하는 과정이 즐겁다라는 걸 느끼려면 이거네. 자, 이제 실내는 우리에게 익숙한 아우디의 고급감을 전달하려고 하는 느낌이 있어요. 대시보드라든지 계기판이라든지 이런 차체 전체의 만듦새 자체는 우리가 다른 아우디에서 보고 있던 그 느낌, 그 고급스러운 느낌과 동일합니다. 아우디의 실내는 업계 표준이에요. 업계에서, 자동차 업계에서 자동차를 평가하는 사람들이 아우디의 실내는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만듦새 중에 하나다 라고 평가하고 있어요. 왜냐면 세계에서 가장 큰 자동차 그룹 폭스바겐에서 폭스바겐 라인업이 있고, 폭스바겐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그리고 아우디가 맡은 부분이 뭐냐면 고급감이야. 그리고 그 증거가 우리가 고급차의 대명사로 알고 있는 람보르기니, 벤틀리 다 아우디를 기반으로 하잖아. 그 아우디를 기반으로 한다는 게 플랫폼 공유 얘기가 아니고 디자인 큐 자체가 벤틀리, 람보르기니 같은 회사들도 아우디를 기반으로 해서 차를 만들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최신 아우디의 인테리어 디자인은 뭔가 미래의 차다라는 느낌이 물씬 풍겨요. 간혹 디자인을 다 생략하고 미니멀리즘이 미래의 디자인이다라고 하는 경우도 좀 있는데, 사실 미니멀리즘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좀 질리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디자인 요소를 라인을 뭐 꺾는다든지 이런 다양한 기법을 이용해서 미래 느낌 나도록 하고 있어요. 이런 데 보면 건담 가슴에 있는 그 방열판 부분 같기도 하면서 전체 디자인이 아주 잘 어우러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아우디의 다른 차들과 너무 똑같이 만들면 전기차라고 하는 새로운 아이덴티티 부여가 좀 어려워지니까 재미있는 요소들도 몇 가지 집어넣었죠. 가령 스티어링 휠. 스티어링 휠은 아랫부분, 윗부분을 다 깎아서, 보통 아랫부분만 깎은 스티어링 휠을 D컷 스티어링 휠이라고 부르죠. 근데 위에도 깎여서 거의 팔각형에 가까운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 팔각형 스티어링 휠은 어떤 특별한 기능이 있다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잡았을 때 느낌이 기존의 차와 좀 다르기 때문에 새로운 감각을 느낄 수 있어요. 원래 레이싱카에서는 스티어링 휠을 낮게 했을 때 무릎에 걸리지 않도록 이렇게 해놓은 건데, 돌릴 때, 특히 유턴할 때도 그냥 동그랗지 않기 때문에 뭔가 좀 새로운 감각이 있어요. 그리고 의외로 잡았을 때 불편하다거나 낯설다거나 하지 않고 꽤 재미있는 감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스타일의 스티어링 휠을 상당히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기어 셀렉터도 재미있는 방식이죠. 아래로 내리면 드라이브, B로 하면 엔진 브레이크를 좀 더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이에요. 한 번 더 하면 D, B는 한 번씩 아래로 내렸을 때 왔다 갔다 하고요. 계기판에서 움직입니다. 그리고 화면은 엄청 커서 이 안에서 뭐 수많은 정보, 내비게이션 같은 것들을 볼 수 있고, 아우디의 다른 차들과 마찬가지로 계기판에서도 내비게이션을 본다든지 하는 다양한 인포테인먼트를 경험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운전자 지원 시스템이라고 써 있는 것처럼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같은 기능들도 들어가 있는 모델이에요. 프리미엄 모델이 가격이 7천만원. 7천만원이라고 하면 원래 되게 비싼 차 가격인데 요새 전기차 가격 다들 오른 거 아시죠? 그래서 7천만원이라고 하면 별로 비싸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옵션이 좀 빠진 일반 모델의 경우는 6,300만원부터 시작이에요. 제가 지금 타고 있는 차는 이트론 스포츠백입니다. Q4의 스포츠백이라는 건 뒷부분이 마치 쿠페처럼 날렵하게 빠진 차를 말하고, 일반적인 SUV 형태의 Q4도 있습니다. Q4와 Q4 스포츠백이 있는데 두 차의 가격 차이가 300만원 정도 돼요. Q4 스포츠백이 일반 SUV 형태의 모델보다 300만원 정도 비쌉니다. 아우디는 숫자로 차량의 성능을 나타냅니다. 35, 40, 45, 50, 55 이런 숫자들이 아우디 차의 뒤쪽에 붙어있는 걸 보셨을 거예요. 아우디에서 숫자가 의미하는 바는 클수록 더 빠르고 강력한 차라는 건 명확합니다. 전기차에서는 파워를 의미하긴 하는데 주행거리도 또 달라지기 때문에 생각을 잘 해봐야 돼요. 아우디에서 35는 그냥 필요 충분한 동력성을 가진 차에 붙는 숫자라고 할 수 있어요. 느리다는 얘기는 아니야. 근데 아주 빠르진 않아. 40의 경우는 40이라는 숫자가 붙은 차부터는 상당히 빠른 편이에요. 그리고 파워가 부족할 일도 없는데 그렇다고 막 고성능 차는 아니야. 45부터는 이제 성능이 좀 좋은 차들입니다. 그래서 50쯤 되면 아주 빠른 차라고 얘기해도 돼요. 55부터는 스포츠카급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럭셔리카 시장, 중형 SUV 시장에 독일 브랜드로서 처음으로 발을 들인 거예요. 전기차를 가지고. 아는 사람이 만든, 아는 사람을 위한 차라는 거죠. 그게 얼마나 럭셔리야. 그게 럭셔리 아니야?